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똑부러지게 해결해드릴 보험 불만 타파의 박세람입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 범위 넓게 가져가야 한다는 2대 진단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치매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액으로, 중복으로,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수술비 보험 알아볼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 전문가 배정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출연을 하면서도 이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대 진단비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야 한다는 2대 진단비 보험. 배지영 전문가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을 준비하실 때 나 암보험 하나 준비해야지 아니면 나 실비 하나 준비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나 뇌랑 심장 준비해야지, 즉 2대 진단비 준비해야지 라는 말씀은 대부분 안 하세요. 맞습니다. 이유는 뇌심장이 이제 사망률 2, 3위에 들어오는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진단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망률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뇌랑 심장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담보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암보험은 준비를 잘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뇌와 심장 쪽은 암만큼 준비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장 범위 어떻게 넓게 가져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뇌와 심장 쪽 이 개념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뇌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접하신 단어들이 뇌출혈, 뭐 뇌졸중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뇌혈관 질환은 뭐냐면 뇌출혈과 뇌졸중보다 더 보장 범위가 넓은, 그러니까 뇌가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전부터 문제가 왔을 때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제 네. 그 질환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건데 증상은 똑같습니다. 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똑같이 구토 증세나 아니면 어지럼증. 제가 실제로 저번 주에 네. 이제 어지러워서 오. 방송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네. 저도 그래서 예전에 한번 뇌 MRI를 찍은 적이 있어요. 다행히 이상은 없었지만 네. 그렇게 가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럽거나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거나 이럴 때는 빠르게 병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은데, 그렇게 내가 쓰러지거나 뭐가 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진단받는 게 뇌혈관 질환이에요. 네. 그러니까 즉 가장 보장 범위 넓은 이제 뇌 보장 범위라고 봐주시면 되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도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이런 네. 거 들어보셨을 텐데, 협심증은 뭐 5, 60대 이제 여성 남성분들 할 거 없이 올 수 있는 심장 질환 중에 하나인데, 심장도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그 담보는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보다 더 보장 범위 넓은,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도 이 피가 심장으로 잘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이 멈추거나 그렇게 아픈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넓은 보장 범위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뇌랑 심장이 보장이 있지만 네. 혈관 질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꼭 준비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뇌랑 심장에 대한 어떤 보장 범위나 보험금에 관련해서도 이제 곧 이따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어쨌든 같은 혈관 질환이잖아요. 맞아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그 큰 차이점은 일단 뇌가 아프냐 심장이 아프냐의 차이이고 네. 그냥 그래요. 뇌가 피가 공급이 되는데 두 갈래 길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뇌로 갈 거냐, 심장으로 갈 거냐. 근데 거기서 뇌 공급이 막히면 혈관 질환이 오는 거고, 뇌 쪽에. 네. 심장에 공급이 막히면 심장 질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이, 물론 저도 야식을 즐겨 먹지만 네.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운동을 억지로 하지만 야식 많이 먹고
이제 음주 흡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많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다가 빵 터지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애초에 잘 관리하면 좋고 관리를 하면서도 이 보장 범위도 혈관 질환을 잘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혈관을 막는 비슷한 질환이기는 한데 뇌로 가느냐, 심장 쪽으로 가느냐 이 차이만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암도 이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발병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혈관 질환도 혹시 다를까요? 약간의 그 성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이제 표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단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연령대별로 이제 발병 확률이 좀 나뉘게 되는데 네. 남성분들은 5, 60대가 좀 높게 측정이 되죠. 그다음에 네. 70대 쪽으로 넘어갈 때부터는 여성분들도 이제 발병 확률이 확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일상생활은 편안하게 하시며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고혈압, 당뇨는 요즘에 또 약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하지만 이 고혈압, 당뇨는 합병증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뇌 쪽이나 심장 쪽에 이 혈관이나 어떤 질병의 발병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러니까 연령대가 낮을 때, 어릴 때는 네. 발병 확률이 당연히 적지만 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평상시에 몸 관리, 컨디션 관리 정말 잘 하시면서 네. 야식 덜 드시면서 그다음에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니까 이 보험을 안정장치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보장범위 좁은 특약들이 아닌 네. 가장 넓은 혈관 질환으로 준비하시면 네. 그나마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0세 이상부터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분들은 혈관 질환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성분이 조금 더 많이 발병이 되지만은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는 여성분들도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남성분들 둘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정말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혈관 질환도 미리 알면 조금 예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초기에 좀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을까요? 일단 증상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까 네. 전에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못 나왔던 것처럼 어지럼증이나 그리고 구토 그리고 언어가 이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오거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시각적으로도 앞이 잘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안 보이거나 네. 그럴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몸 상태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날 때 그럴 때를 좀 의심해 보실 만합니다. 하지만 그 증상들이 하루 이틀 길어지거나 좀 잦게 나타난다고 하면 무조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어지럼증이라든가 심한 두통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해서 자주 발생을 한다면 병원에 가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 2대 진단비 어떻게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와 심장 쪽 좀 좋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2대 진단 여러분들이 증권 확인해 보셨을 때 나 뇌도 있고 심장도 있어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보험금을 잘 수령할 수 있는 보장 범위가 중요한 건데 네. 이제 그 안에서도 진단 코드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병원에서 받는 진단 코드 번호로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자, 코드 번호를 한번 살펴볼 텐데 뇌혈관 질환과 특정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뇌혈관 질환은 I60부터 I65까지 모든 보장 범위에 다 해당이 되지만 특정 뇌혈관 질환은 I64 코드가 빠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나는 아픈 게 똑같은데 코드 번호 하나 때문에 진단금 수령이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보다는 특정이 없는 일반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고 네. 그 다음 장도 I66 코드부터 I69 코드까지 뇌혈관 네. 질환이 전부 다 해당이 되지만 특정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뇌출혈은 빠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장 범위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20부터 I25까지는 전부 다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해당이 되지만 특정이란 단어가 붙은 곳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란 특약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처럼 뇌와 심장에도 진단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단명은 같다고 느끼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세부적인 코드 번호와 진단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와 심장의 보장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건 다행인 건데 그 와중에서도
혈관 질환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되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혈관 질환 앞에 특정이라는 단어가 안 붙어야만 가장 보장 범위 넓은 혈관 질환, 뇌와 심장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알차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장 범위를 가장 넓게 가져가려면 뇌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장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증권을 한번 펼치셔서 뇌와 심장 쪽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 특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보장 범위가 협소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뇌출혈, 뇌졸중 이런 진단비도 보장 범위가 협소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뇌출혈, 뇌졸중 이런 담보들은 혈관 질환보다 보장 범위가 좁은 애들이기 때문에 네. 있으시면 좋지만 뇌혈관 질환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심장 쪽도 급성심근경색이 있는 건 다행이지만 네.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이 안 나오니까 급성심근경색도 있으면서 허혈성 심장 질환도 있어야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는 담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뇌 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 보장을 받고 싶으신 분들, 심장 쪽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보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진단비 이야기를 해봤는데 혈관 쪽은 아무래도 진단을 받으면 바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술비도 같이 준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술비도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진단받고 나면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술비까지 준비를 할 건데, 네. 이 뇌혈관 질환에서도 질병 코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수술비가 전부 다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따로 있고, 이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있다고 하면 뇌졸중이든 뇌출혈이든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비가 같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를 준비하셨으면, 더 나아가서는 더 좋게 하려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까지 준비하시면 훨씬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진단비와 수술비 보험은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다가 수술비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만약에 수술비 보험을 같이 준비하게 됐을 때 보험료에 있어서 부담은 없을까요? 수술비 자체는 네. 사실상 진단비보다 수술비에 대한 특약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합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진단은 확률이 진단받은 100%로 지급받는 진단비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수술비는 이제 어떤 수술을 했냐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르고, 그다음에 일반 질병 수술비나 뭐 종수술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수술비가 아니고 뭐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이렇게 그 특정으로 콕 집어서 정해지는 수술비이기 때문에 네. 보험료 자체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하실 때 수술비까지 같이 포함한 보험료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네. 그렇게 부담이 안 가신다면 같이 준비하시는 게 훨씬 낫고, 네. 또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하시면 잠깐 빼놨다가 나중에 꼭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알겠습니다.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진단만 받으면 100%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살짝은 비쌀 수 있지만 수술비 보험은 진단비만큼 비싸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 보험 같이 세트로 가져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2대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체크 포인트 살펴볼까요? 네, 크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사항을 세 가지로 좀 나눠보면, 네. 첫 번째로 내가 가입한 2대 질병 특약의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혈관 질환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가입하신 내용에서 추가로 만약에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약관을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기 좀 애매하고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 확인해 보시면서 약관이나 아까 보여드렸던 진단 코드 번호,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혈관 질환으로 알차게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은 준비한 이 보험의 2대 질병 특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은 진단비에 있어서 보장 범위가 협소하니까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대 진단비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치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치매보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지영 전문가님, 치매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치매는 이제 진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잘 모르는 상태가 치매잖아요. 네. 일단 치매의 정의를 한번 좀 화면으로 같이 살펴보면 네. 치매란 이전에 비해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돼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치매의 정의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도 알아볼 수 없고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기억이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네. 이런 상태에서도 이 치매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노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많은 어떤 숨김거리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네. 기피하는 질병이 당연히 맞지만 요즘에는 노망이라는 단어 안 쓰고 그냥 치매다 이렇게 하면서 치매도 이제 예방해야 되는 그런 질병, 병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많이 매스컴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치매를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네.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라고 노망이라고 많이 불렀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치매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님? 치매 원인은 당연히 뇌 쪽에서 오는 문제이겠죠. 근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뇌와 심장에서 혈관 질환 말씀드렸었는데 뇌가 뇌를 쿵 하고 다치거나 네. 아니면 다치지 않았음에도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자연적으로 기억력이 감소하거나 네. 우리가 이 혈관이 쪼그라들면서 올 수 있는 것들이 치매인데 치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츠하이머랑 혈관성 치매. 네. 이 알츠하이머는 일반 치매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아예 치매의 끝판왕이라고 봐주시면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약을 복용하시고 뭐 요양원에 가신다 하더라도 치매는 완치가 없잖아요. 완치가 없고 좀 더디게 할 뿐.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탈모랑 마찬가지죠. 탈모도 네. 완치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혈관성 치매는 과거에 내가 어떤 충격이 있거나 네. 그다음에 어떤 합병증,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 질병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치매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쨌든 치매는 내가 건강 관리를 엄청 잘하고 뭐 실제로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암내 심장 준비하시는 것처럼 치매보험도 많이들 준비를 하시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에도 아 이런 특약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셔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도 이제 곧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이라든가 뇌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쨌든 완치가 되는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의 질병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치매 보험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보험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 따라서 이 치매 보험도 내용이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그 안에 30가지 넘는 보험사가 있고요. 네. 자, 여기서 근데 나는 치매보험이 있어. 그리고 준비를 할 예정이야.
라고 하셨음에도 네. 또 어떤 보험사의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시냐에 따라서 보험 옵션들, 상품 플랜들이 많이 바뀝니다. 네. 일단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치매 플랜 표준으로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리면 네. 생명보험사는 경증, 중등도, 중증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여기서 경증은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치매 초기 단계 때부터 500만 원씩 보장이 되고 중등도도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중증을 넘어가기 전 상태, 그러니까 경증보다는 조금 더 심한 상태인데 이때 생명보험사에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고 중증 때는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마지막에 생활비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비, 월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씩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지급받는 것인데 생명보험사는 36개월 보증 그리고 종신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개월은 무조건 드린다. 하지만 36개월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치매 진단 받으시고 만약에 삶을 오래 하신다라고 하면 네.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토록 보험금을 드리겠다. 오, 생활비를 그렇군요. 드리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손해보험사는 경증, 중등도, 중증이 생명보험사와 동일하지만 포인트는 생활비가 3년에서 5년만 지급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손해보험사에서 실제로 진단받으신 분과 생명보험사에서 실제로 진단받으신 분이 더 멀리 내가 어떤 병가를 한다라고 봤을 때 네. 생활비가 평생 나오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보험사에서 치매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네. 이 생활비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네. 있으면 아마 기간이 옆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 기한이 3년 혹은 5년 이렇게 짧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유는 치매는 완치가 없고 평생토록 내가 가져가야 되는 질병인데 네. 나는 괜찮지만 옆에 가족들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준비를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종신으로 죽을 때까지 지급을 하는데 손해보험사는 3년에서 최대 5년밖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는 생명보험사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손해보험사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생활비를 몇 년 정도 받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치매에 걸렸을 때 받는 보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치매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보험금을 못 받겠죠? 이 부분 많이들 고려하시죠. 왜냐하면 나 당연히 안 걸릴 거라고 네. 생각하고 보험을 준비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 상해보험이나 암내심장은 그렇게 해지환급금에 연연하지 않으시는데 네. 치매보험은 확실하게 내가 안 걸릴 걸 알기 때문에 이 해지환급금을 많이 네. 신경 연연하시군요. 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제 제가 해지환급금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요즘 표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 잘 나왔을 때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납입 기간이 20년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20년 때까지는 환급률이 아예 0%이다가 20년이 팡 지나게 되면 환급률이 한 번에 팡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무해지환급형인데 요즘은 무해지환급형이라는 옵션 자체가 아예 없어졌죠. 그 네. 저해지환급형이라고 하는데 이 저해지환급형은 납입 기간 20년 동안 중간에 환급금이 아예 없진 않아요. 뭐 3%, 5%, 10%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적죠. 그래서 적다라고 해서 저해지환급형인데 그러다가 납입 기간이 끝났다 했을 때 현재 방금 보여드린 이 표처럼 환급률이 한 번에 팡 올라오진 않지만 네. 저해지환급형도 80%에서 많게는 90%까지도 올라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가겠죠. 네. 자, 그러니까 치매보험은 우리가 보통 납입기간 20년으로 하시게 되잖아요. 네. 20년을 다 내셨을 때 나 컨디션이 너무 좋아. 진단 안 받을 것 같아. 그러면 뭐 정리하시고 해지환급 수령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도 100% 언저리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네. 하지만 납입기간을 다 내놨었고 이제 보험 만기 때까지 보장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서 남은 보장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 환급금 되는 거 되게 중요해 라고 하시면 그것 또한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가 환급률이 더 잘 올라오니까 그런 네. 부분도 잘 고려해 가시면서 네. 보험사와 그리고 어떤 보험사의 치매보험을 잘 준비해야 될지를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보다 많은 환급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아도 노후 자금이라든가 생활비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문가님, 우리 치매 환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네,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는데 그렇죠. 돈이 없으면 걱정이에요. 어쩔 수 없죠. 맞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네, 경제적으로 정말 부유하면 큰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사 먹고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하면 되니까. 네, 하지만 돈이 항상 문제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혹은 내 지인분들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잘 공감하시겠지만 이 치료비 문제나 생활비 문제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간병을 위해서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78%나 되고요. 당연히 가족이니까 직장을 그만두겠죠. 네. 자, 그리고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1인당. 자, 오. 그런데 이거는 네, 이 표는 물론 현재의 표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물가만 우리가 따져본다고 했을 때도 점점 더 비용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 급여는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가만히 넋놓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나는 관호를 못 해드려. 그러면은 간병인을 모시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는데 그것 또한 다 돈이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게 더 큰 문제가 네.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생활비가 그래서 더욱더 준비한 거고 이렇게 치료 비용이나 어떤 환경적인 생활비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네. 당연히 몸 관리 잘 하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왔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에 처하기 때문에 네. 치매보험을 꼭 준비하셔서 그나마 아픈 건 덜 속상하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병입니다.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치매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잘 짚어주셨고요.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2천만 원이 넘고요. 간병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도 무려 78%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참 치매 보험 잘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제가 알기로는 치매가 어쨌든 완치가 안 되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 치료제 개발이 그래도 좀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개발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하지만 과거에도 뭐 당연히 약물은 있었죠. 하지만 완치가 안 되는 거였고 지금도 이제 미국과 일본이 같이 힘을 합쳐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치료제 이름이 아두카누맘이라는 치료제와 네. 도네페질 메말틴이라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네, 이름이 어려워요. 자, 하지만 이 치료제라고 해서 100% 다 완치하냐? 그것 또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요즘에 암 진단 받아서 이제 정말 말기 때 발견하지 않고서는 네. 다 치료를 받으시고 완치도 하시고 또 일상생활도 다 복귀를 금방금방 하시죠. 왜냐하면 암은 정말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치매는 암처럼 정말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더 많이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부터 연구를 많이 하니까 제가 실제로 노인이 될 때쯤은 그때 좀 결과를 모르겠지만 네. 자, 이것처럼 마찬가지 과거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치매는 암과 비교했을 때 좀 데이터가 덜 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완치가 될 수 있는 약물이나 더 좋은 약물 치료제가 나오기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런 것들 우리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보험료 저렴하고 컨디션이 괜찮을 때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나중에 필요 없다고 하면 정리하셔서 환급금 수령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치매보험을 잘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 준비하면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치매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은 하루라도 어릴 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치매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생명보험사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활비를 종신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스스로 점검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고요.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죠.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의 대안으로도 불리는 제2의 실손이죠. 수술비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수술비 보험, 어떤 내용이 칭찬받을 만한 내용일까요? 네, 방금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비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실비, 수술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곧이서 우편함에 우편 이렇게 날라온 거 보신 거 있으실 네. 거예요. 보험료가 갱신될 거다. 갱신됐다가 아니라 갱신될 거다라고 연락이 오죠. 네. 그럼 나는 내가 이만큼이나 내고 있었나? 근데 그때 이걸 알죠. 맞아, 이걸 더 내야 돼? 이러면서 오. 이제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바로 갱신보험이잖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실비는 무조건 갱신보험이다라는 게 또 포인트이겠죠. 네.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떻게 실비가 갱신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네. 수술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왜 실비를 말씀드리냐? 이유는 실비의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계속 우리가 끌고 가야 되겠지만 그 끌고 갈 수 없는 그 접점이 분명 나타날 거예요. 네. 그때 내가 저렴한 수술비로 보장을 많이 받자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2010년도에 실비를 준비했다라는 가정하에 75년생부터 57년생까지 남녀 이제 갱신되는 표를 좀 나눠봤는데 75년생 남자는 6년 동안 58.6%의 보험료가 상승된 거고 네. 평균 9.8%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3년생 남성분은 42.5%, 평균 7%, 57년생 여성분은 54.9%, 9.2%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로 보면 9,000원, 2,000원, 26,000원, 24,000원 이렇게 올라가고 네. 12,000원, 3만 원 이렇게 보험료 올라가는 건데 뭐 10,000원, 2만 원, 3만 원 뭐 이 정도면 월 더 낼 수 있어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돼요? 100세까지 내야 그렇군요. 되는 게 포인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험료 내는데 나는 병원도 안 가. 네. 나 보험 왜 가입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짜증이 나시는 건데 네. 이렇게 올라가는 실손 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보험료 인상 없는 바로 수술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술비를 어떻게 더 알차게 준비해야 내가 실비, 제2의 실비처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손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라서 결국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수술비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실손을 끝까지 잘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네. 50대 이제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뭐 2009년이나 2010년도에 실비를 준비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열심히 잘 납입하고 계시는데 20년이 지났음에도 보험료 계속 내고 계시고 네. 나 그때는 5만 원을 준비했는데 지금 막 10만 원, 20만 원 내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10만 원, 20만 원이 됐는데 50대 후반이잖아요. 그럼 60대, 70대, 80대까지 간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앞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기간이 남았는데 100세까지니까. 네. 근데 나는 연령대가 높아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정말 계속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실제로 32살, 저의 지금 현재 실비는 3만 원. 네. 네,
제가 한 70대 먹고 80대 되면은 보험료가 한 50만 원, 40만 원까지 내지도 않을까라고 감히 제가 지레짐작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비를 유지한다. 그때가 됐을 때 그럼 저는 부자예요. 네, 제가 실비를 부자 유지한다면 되세요. 저는 부자가 될 텐데 부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그만큼 실비는 물가만 가늠한다고 했을 때도 보험료가 엄청 많이 인상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실비를 해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자, 표를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우리는 뱃속에 아기 때부터 태아보험 그리고 실손 의료비를 준비를 하죠. 자,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열심히 가입도 하시고 유지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50대 그리고 60대가 딱 꺾어질 때부터 가입률도 확 떨어지고 그렇네요. 유지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유는 나는 병원을 안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병원을 가. 하지만 내가 병원 가서 돌려받는 금액보다 다달이 내는 금액이 더 많아. 나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입원하거나 수술했을 때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에 너무 힘들어서 유지를 못 하겠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착한 실비, 전환 실비라는 것도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실손의료비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제 착한 실비, 전환 실비라고 해서 요즘 실비로 변경하면서 보험료를 다운시키는 방법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감액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환을 하시고 감액을 했을 때 차액분이 생기죠. 네. 그 차액분으로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수술비를 잘 준비하자. 그럼 내가 나중에 네. 진단받고 수술했을 때 수술비로 어느 정도의 내 부담감을 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60대 이상, 70대, 80대 이 나이대가 되면 실손이 너무 많이 비싸서 해지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니까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손보험과 수술비 보험 어떻게 보완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일단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네. 표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손 의료비는 보험료가 갱신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과거에는 5년, 그리고 3년, 요즘은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비갱신형이다. 보험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죠. 물론 네. 갱신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장 금액은 실손 의료비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시키게 되죠. 네. 의원급이냐 병원급이냐 이제 종합병원, 상급병원이냐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시키게 되고 네. 수술비는 정액, 중복, 반복.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 없이 정해진 금액이 나오게 되고 모든 보험사에 수술비가 있으면 다 받게 되고 이렇게 중복으로도 다 받게 된다. 그리고 네. 매회 반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실손 의료비와 수술비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둘 다 하는 역할이 분명 다른 건 맞아요. 네. 하지만 둘 다 가져가면 좋은데 실손 의료비는 보험료가 갱신되는 게 부담이 되니까 갱신되는 부담의 거품을 좀 줄이고 수술비로 다시 한번 준비하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보험료에 있어서 변동은 없으면서 정액으로 중복으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수술비 보험을 잘 준비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수술비는 뭐 질병 수술과 상해 수술 그리고 질병에서도 1종부터 5종까지 종수술이라고 하는 거 상해도 네. 마찬가지 그렇게 수술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좀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은 종수술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종수술은 어떤 수술을 했냐에 따라서 그 크기와 사이즈에 맞게 알차게 또 알맞게 보험금이 네. 지급이 되고요. 자, 표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1종부터 5종까지가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1종은 좀 작은 수술들, 백내장, 뭐 치질 수술, 제왕절개, 유산, 그리고 골절 핀 삽입 수술 이런 것들, 비염 수술 등이고 2종은 맹장, 자궁 근종, 그리고 인공관절, 대장용종 우리 건강검진할 때 많이들 하게 되죠. 그다음 3종은 디스크, 녹내장, 피부 암 쪽까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4종은 위절제술, 심막 관열 수술, 이제 뚫거나 절제하거나 그렇게 칼을 대거나 했을 때 4종으로 들어가게 되고 5종은 정말 제일 큰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상선 절제술, 그리고 관열적 암수술, 신장 이식술. 우리가 그냥 수술명만 들어봤을 때도 1종부터 5종까지 이게 좀 차이가 많이 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1종과 5종에 나뉘어서
내가 한 수술에 알맞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게 이 종수술입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의 부담감을 줄이고 종수술비를 준비하시게 된다면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수술했을 때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매회 지급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의 부담도 네. 줄이면서 보험료 갱신 부담도 줄이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보험은 종수술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술 받으실 때마다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수술비 보험 장점 중에서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여유가 된다면 다른 것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죠. 종수술 외적으로 또 네. 준비하면 좋은 수술비가 있습니다. 다 중복이 네. 되니까. 자, 대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7대, 18대, 40대, 77대, 더 나아가서는 뭐 100 몇십 대 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다빈도 수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많이 하는 수술들을 좀 모아놔서 네. 또 한 번 수술비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뭐 당뇨병 진단, 뭐 고혈압, 그리고 편도염, 축능증, 그리고 관절염, 백내장, 그리고 뭐 다발경화증, 폐질환 이쪽으로 네. 다 종수술에서 보장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종수술에서 안 되는 건 대수술에서 받으면 되고 같이 나오는 건 중복해서 같이 받으면 된다. 자, 그러니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좀 덜 하신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대수술까지 같이 준비하셔서 네. 더욱더 폭넓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하면 훨씬 여러분들께 유리하게 작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수술비와 이 엔대 질병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하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이 회사별로 수술비 플랜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크게 3가지 회사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특약 내용은 뇌심혈관 질환 수술비, 그다음에 5대 주요 기관, 이제 관열, 비관열, 그다음에 1종부터 5종까지의 수술비의 3가지 회사를 나눠봤는데 크게 진단비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술비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C사가 1호종 수술비가 조금 더 높은 걸 제외하고는 크게 수술비에 대한 보장 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제 포인트, 특징은 A사는 1에서 5종 수술비 보장 범위가 넓다. 네. 이것도 회사마다 좀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A사가 넓은 거고 B사는 심장 수술의 보장 범위가 넓다. 그리고 C사는 타사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술비를 준비할 때도 한 군데 회사만 알아보시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군데를 비교하셔서 내 어떤 환경적이나 가족 어떤 물려받는 그런 질병들을 잘 확인하셔서 네. 어떤 회사가 더 알차고 알맞는지를 잘 파악하신 후에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회사마다 주력으로 미는 상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전력 있으신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기존의 수술비 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은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 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배지영 전문가님, 네. 도와주신 사례가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 보험료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짚어볼게요. 네, 이분은 40대 중반 남성분이셨고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되게 과도했고 네. 중구난방으로 되게 어지럽게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던 분이셨어요. 우리 또 남성분들은 보험 잘 신경 안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그러셨던 분인데 제가 또 깔끔하게 정리를 잘 도와드렸습니다. 네. 일단 가입하셨던 기존의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네.
S손보 종합 그리고 실비 같이 포함되어 있는 46,000원의 보험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 뒤에 D손보의 운전자, K생명의 안보험, K손보의 종합 두 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건의 보험료는 19만 원 정도를 내고 계셨는데 이제 네. 보험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담과 보장이 중구난방으로 많이 펼쳐져 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보장 내용을 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사망보험금이 일반 사망 없었고 상해 사망 1억 3천만 원 그리고 질병 사망 7천만 원 있었고 후유장애도 상해 후유장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병 후유장애가 없었죠. 이 질병 후유장애는 오늘 주제인 치매도 같이 보장이 되는 건데 질병 후유장애에서 치매도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담보다라고 봐주셔야 되고 네. 암진단비 일반암 1억 3천만 원 정말 많았죠. 그리고 유사암이 2,800만 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1,000만 원씩 아예 없진 않고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 종수술비는 없었고 질병 종수술비 없으면서 일반 상해와 질병 수술비만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 그 다음에 치매 보험 없었고 골절 진단비와 화상과 치아보험은 없었습니다. 골절은 70만 원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고 그래도 뭐 약간 빠진 부분이 있지만 보장이 2대 진단도 있긴 있지만 좀 적게 있긴 하네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변경을 해드렸는지를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 후 보장 내용은 총 보험이 4건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S와 종합 실비에 대해서는 기존 실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감액을 한 부분 H손보, 그 다음에 H손보 운전자, 그 다음에 M생명의 안보험 이렇게 하면서 4건을 준비하면서 보험료가 16만 7,109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었죠. 자, 보험료까지 줄면서 보장이 훨씬 더 좋아졌으면 정말 이득인데 그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장이 훨씬 더 좋아진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상해 후유장애가 2억까지 늘어났고 질병 후유장애도 1,000만 원까지 준비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암진단비가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났고 이제 유사암도 3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뇌와 심장, 혈관 질환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증액을 시켜드렸고 수술비도 아예 없지는 않았죠. 상해와 질병 수술비가 있었지만 더 추가적으로 종수술비까지 준비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일반 정액 수술비도 더 보험 금액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매보험은 아직은 뭐 준비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치매보험 준비 안 했고 그 다음에 골절과 화상,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더 증액시켜드리면서 없던 부분들을 더 준비를 시켜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5대 골절과 더 추가적으로 요즘 이슈인 표적항암 치료까지 이 표적항암 치료는 내가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나쁜 세포만 골라서 처리하는 게 표적항암 치료죠. 그래서 요즘 네. 되게 암 치료제에서 이슈인 이런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존보다 보험이 한 건 없어지고 보험료가 다운되면서까지 표를 보시는 것처럼 보장이 훨씬 더 높아지고 없던 보장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기존의 보험료는 19만 40원에서 리모델링 후에 16만 7,109원으로 22,931원이 보험료가 다운됐어요. 그렇네요. 자, 월 보험료가 2만 원이 다운된 거는 뭐야, 고작 2만 원 갖고 그래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 2만 원을 예를 들어 20년 동안 납입하신다라고 예를 들면 네. 보험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보험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보험료가 준 것도 다행이지만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도 훨씬 더 늘어났잖아요.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리모델링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내가 보험을 무조건 해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고 현재 내 보험과 그리고 내가 변경해야 될 변경하려고 고려하는 그 보장 내용에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보험료까지 줄어들면 더 좋겠지만 보험료가 줄지 않고 조금 더 증액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보험료를 내려고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을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알차게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보험에 대한 해결책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